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아직 여기 있어입니다. 저 PBR 관련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뭐 반도체주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줬는데 저 PBR 관련주들도 아직까지 또 잘 살아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실 발표 1차 세미나를 하고 나서는 다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금감원장이 강하게 또 얘기를 해주면서 관련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제 굉장히 강한 어조죠. 퇴출을 네. 뭐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채찍 없다고 하니까 채찍을 바로 줬어요. 네, 바로 때려버렸습니다. 네. 그냥 달려라 하고 탁 때리니까 조정받던 저 PBR 관련주들이 지금 전부 신고가를 막 갱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저 PBR 이게 참 공교롭게도 1월 달 딱 생각을 해보면 증시가 정말 안 좋았어요. 네. 1월 한 중반까지 국내 증시는 첫날 빼고 계속 1월 흘러내리는 2일만 흐름이었거든요. 빨겠고 다음에 계속 파란색이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 정부에서 밸류 프로젝트 이슈가 딱 나오는 순간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가 쫙쫙쫙쫙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맛집인가요? 하면서 이제 외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결국 일본에서 한번 봤거든요. 네.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봤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여기서도 정부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준다라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들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플러스해서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피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증시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금 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물론 뭐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금리와 미국 금리의 차이가 이제 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 강달러인 기조에서의 외국인들이 뭐 국내 증시의 주식들을 사기에는 추후에 이제 환율이 약세로 돌아갔을 때 주가의 차익도 보고 환율의 차익도 보고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의 어떤 시소 게임에서 벗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가 수급이 골고루 퍼지면서 반도체도 가고 저 PBR도 가고 좀 그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좀 퍼지는 모습인데 일본의 스터디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이제 한 몇 주 동안 저 PBR 관련주들의 강세를 보였다가 이런 상승하는 온기가 골고루 좀 퍼지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강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는데 그 근거로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은행이라든지 이제 금융주들 외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특히 최근에 저 PBR로 상승이 좀 강하다 싶은 종목들의 수급 주체를 보면 외국인인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외국인들이 팬데믹 때 그리고 2021년 하락할 때 대략 한 어느 정도 매도하셨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2020년도에 그 팬데믹 때 랠리가 나올 때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2021년도도 계속 팔았습니다. 지금은 좀 완전 반대네요. 지금 완전 반대죠. 네.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55조 원 정도를 2년간 순매도를 했고요. 2023년도 외국인들이 한 12조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이제 바닥권에 놓여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사놓은 그런 상황이고 올해 들어서 또 외국인들이 지금 한 11조 정도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수급이 팬데믹 이전으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비중 정도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경기가 결국은 뭐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한 30조 정도 추가로 국내에 더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 물론 뭐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달린 부분들이 크겠지만 결국은 큰 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주연 대표님은 저 PBR 관련주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일단 저는 KT KT. 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PBR 종목이고 뭐 인터넷 관련해서 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네.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신고가 넘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좀 매력도가 있다. 네, 우상향 흐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의 탑픽은 KT였습니다. 다음 김신욱 팀장님, 저 PBR 관련주 뭐 많은 분들이 정보 관련해서는 아시고 계실 것 같고 혹시 여기 안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뭐 대표적인 종목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업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판매량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뭐 현대차 지금 굉장히 수급적인 측면도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좀 좋은데 아무래도 주주환원 정책에서 계속 나와주고 있고 아무래도 헤지펀드랑 좀 충돌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 PBR 관련주 보실 때는 김신욱 팀장님께서는 삼성물산, 현대차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5월달, 6월달까지는 어떤 전략 취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뭐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물론 4월 총선을 좀 앞두고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지만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정책을 바꾼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지주사라든지 혹은 자동차 혹은 뭐 금융주 같은 경우가 계속 수급이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2차 세미나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세미나가 있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저 PBR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스타거즈와 함께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돌격 내일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